패티넥스 2025 1차 컨퍼런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오전 프로그램의 마지막 강연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참가자 강연인데요. 아이팩토리 유장현 대표 변리사께서 강연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는 기업 특허 실무, 직무 발명 신고서 작성부터 등록까지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참가자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장현 대표 변리사를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팩토리의 유장현 대표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는 기업 특허 실무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팩토리가 사실 이 패티넥스 행사에 많이 참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AI 이용해서 뭐 명세서를 쓰네, 뭐 뭘 하네 하는 거의 그러니까 조사 분야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기업이었었는데요. 제가 처음 아이팩토리 법인 전환하고 이렇게 시작한 게 2020년인데 그때만 해도 되게 좋은 기술,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실제 뭐 실무하는 변리사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이렇게 녹음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옆에 있는 타이핑하는 비서가 대신 쳐주는 거를 유럽 실무에서 이용한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라도 효율화가 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저희 AI 업체들이 나와서 되게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서 참 시대가 빨리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업 내부에서 AI를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특허 관련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AI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LLM, 지금 뭐 챗봇 갖고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LLM이 제일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직무 발명 신고서나 이제 여러 실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멀티모달 모델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을 하거나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형태의 AI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LLM과 VLM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이 플로우가 이제 실제 문서 작업이 저희 IP 출원 실무에 들어가는 내용 그 영역인데 저희 아이팩토리 IR 할 때 제가 초창기 때부터 썼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를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창기에 지금은 정말 여기 쓰여져 있는 모든 문서의 작성과 뭐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LLM과 VLM을 이용을 해서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마 다른 그 세미나에서도 아마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LLM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 환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개선을 할까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 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이 레그라는 개념이 약간 좀 통용이 되기 전서부터 저희는 내부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좋은 데이터를 생성하기 전에 그 좋은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희 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이제 최종적인 텍스트나 뭐 이미지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생성을 하게 함으로써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뭐 다들 생성형 AI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쫙 데이터가 나올 때는 오 좋은데 막 하다가 결국에는 다 다시 쓰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 다시 쓰는 작업을 어떻게 좀 줄이고 효율화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레그라는 시스템을 내부에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어제 부스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받아보니까 특허 사무소 분들보다 이렇게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기업 내부에서 그럼 챗GPT 같은 이 클라우드형 LLM을 사용을 해도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마다 정책도 조금씩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 보이는 이미지가 이제 옵트아웃이라고 해서 내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하지 마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챗GPT한테 선언을 하는 화면인데 사실 챗GPT를 이용한 서비스가 막 시중에 나오고 AI 업체들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된 딱 하나의 이유가 저는 이 옵트아웃 선언을 이 오픈 AI사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학습을 하는데 이용을 하지 않게 선언을 하니까 데이터를 줘도 되지 않겠냐, 챗GPT를 이용을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특허밥을 제가 18년 차 됐는데 이제 18년 동안 특허밥을 먹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픈 AI나 뭐 이제 다른 여타 이제 클라우드형 AI 서비스 제공 업체는 여전히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들의 그 데이터 관리 정책을 보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필요하면 자기들 사람이 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IP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챗GPT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AI 모델 성능 자체는 뭐 가장 우수한 탑 티어에 있지만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오픈 AI하고 NDA 맺었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걔네가 아무리 엔터프라이즈급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NDA를 맺어서 서비스를 하는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챗GPT를 이용을 하게 되면 사내에서 직접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여러 서비스 업체들이 챗GPT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업체가 해킹으로 털리게 되면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우리 공개도 안 된 특허나 아니면은 명세서 쓰기 전에 발명들이 막 이제 공개가 될 수 있는 리스크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안타깝지만 이제 여러 기업들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제 해킹을 당해서 뭐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하는 문제가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서비스 제공자라는 이 프로그램 공급 업체한테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를 이용을 하려면 일단 사내망에 온프레미스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런 이제 클라우드형 AI를 이용하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어떤 모델을 써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비교한 그러니까 모델들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뭐 챗GPT가 요 비교 평가 항목에서는 제일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오픈웨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다운받아서 서버에다가 올려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들도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새로 나올 여기는 지금 QN3의 235B 모델이 굉장히 최근에 나온 모델 중에 성능이 좋다고 하는 모델인데요. 불과 3일 전에 요거를 80B, 그러니까 이제 모델 사이즈를 80B 정도로 줄인 모델이 훨씬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모델이 9월 16일 날 발표가 또 새로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 막 빨리 나오는 모델들을 기업 입장에서 하나씩 다 테스트해가면서 활용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저희 같은 업체한테 좀 맡겨주시고 그 중에서 좋은 모델들을 최적화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크게 고민 안 하시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 이제 여러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AI 모델을 못 쓰느냐보다는 이 모델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델들이 다들 고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동소이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쭉쭉쭉쭉 나오는 것들이. 근데 걔를 다시 쓰는 일들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고, 뭐 조금 더 다시 쓰는 양을 줄이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민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IP에디시라는 툴은 그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이 되어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뭐가 좋은 툴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비밀 데이터를 저희 쪽에 넘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SaaS 형태의 플랫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툴을 이용을 해서 작성이 되는 모든 데이터는 저희 쪽 서버로 전달을 하지 않게 구현을 해놓은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서 안심하고 쓰셔도 될 수 있고요.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서 작업 도구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에디터를 쓰느냐, 그다음에 이 IP 실무에 맞는 최적화된 UI, UX를 갖고 있느냐, 과거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참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생성형 모델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측면인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고유의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도 되고 퀄리티 향상도 시키는데 보안에 문제가 없는 거의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하우스 특허 실무 관련해서 저희 IPADC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직무발명 신고서를 작성하는 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님들이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선 이제 각각의 특허팀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직발서를 AI가 도와주는 형태의 개념을 갖고 있는 도구인데, 이게 생각해보면 사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챗GPT한테 간단한 아이디어 넣고 직발서 써줘 이러면 쫙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발명자 적격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문제인데요. 이 다보스라는 케이스가 이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각 주요 국가에서 다 안 된다,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USPTO에서는 작년 초에 그 AI를 이용해서 발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거 말고 이제 뭐 명세서 쓰는 툴에 대한 가이드도 있는데 굉장히 애매하고, 그 애매한 기준을 어떻게 잘 파악을 해서 나중에 우리 회사가 뭐 특허 관련된 분쟁에 휩쓸린다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없이 AI를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자연인이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이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요게 또 이런 AI 툴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 가이드에서 예시로 나왔던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해본 건데요. 요거는 원래는 선물을 드리는 퀴즈처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가 제가 유장현이고요. 김특허라는 사람하고 같이 새로운 RC 자동차를 개발을 하는데, 요 트랜스엑슬이라는 장치를 새로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XXX라는 AI 시스템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하고 그 김특허하고 같이 RC 자동차용 새로운 트랜스엑슬 디자인을 만들어줘, 도면이랑 설명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얘가 정말 좋은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막 진짜 구동도 가능하고 실로 완벽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결과를 제공을 해줘서 이거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허 출원을 하면, 요거는 발명자 적격성이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발명자들이 창작적 기여가 전혀 없는 상태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뭐 치수와 기여비를 수정을 하고 소재를 어떤 게 좋을지 최적화하고 뭐 이런 류의 액션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출원을 한다면 발명자 적격성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특허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준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고 했다면 김특허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단순히 실시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쪽 케이스인데요. 김특허 교수는 전립선암 치료용 돌연변이 안드로겐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AI 전문가고요. 그리고 제가 김특허 교수님의 의뢰를 받아서 AI 모델, 이제 상용화된 AI 모델인 XX를 이용해서 후보 화합물을 예측을 실행을 하고, 김특허 교수님이 실제로 그거를 합성도 해보고 구조도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김특허 교수님은 당연히 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모델을 제공만 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그 김특허 교수님이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문제점을 정의를 하고 이 AI 모델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모델을 튜닝을 한다거나 중간에 개입을 해갖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게 한다면 저도 똑같이 발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의 AI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발명을 구체해 나가는 과정이 직무 발명서를 쓰는 과정이 될 텐데, 그 과정에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툴에서는 이런 굉장히 좀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고려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내부적으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시나리오대로 작성을 한다면 나중에 이런 발명자 적격성이나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직무발명 신고서 작성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뭐 발명자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행기술 조사를 하라는 것도 어려워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찾아졌으면 그거하고 비교 평가해서 직발서에다 쓰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코드나 이런 거를 짜시는 건 잘하시는데 그걸 또 플로우 차트나 블록도로 정의를 해봐라 이런 그런 것도 어려워하십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자동으로 그 도면 이미지까지 만드는 것까지 자동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편집도 PPT 갖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툴 내에서 이미지 편집까지 가능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별도의 계약이 돼야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내 직발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면 중복 특허를 막는 그런 기능도 포함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다 이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명세서 검토, OA 검토서, 의견서 이런 거 다 리뷰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툴에서 실제 리뷰한 결과입니다. 이제 공개된 특허 갖고 제가 테스트 결과를 만들어 봤고, 여기서 뭐 청구한 구조는 어떻고, 뭐 도면에 있는 번호가 상세한 설명에는 안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기본적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기업에서는 특정 제품과 관련된 실시회가 뭐 최소한 3개 이상 필요해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이는 요 아래쪽에 이제 그 기업별로 커스터마이징된 기능들이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검토할 때 이제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검토 결과 리포트를 딱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수정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리뷰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UI, UX들을 개발을 좀 해두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청구항 수정할 때 권리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뭐 권리 범위를 좀 축소해봐, 아니면 다른 형태로 추천을 해봐, 뭐 이런 식의 액션들이 버튼 클릭만으로 가능하게 구현을 해놨고, 실제로 이 청구항을 뭐 권리 범위를 축소해서 3개 정도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상세한 설명을 참조해서 이런 식으로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명세서 대리인 쪽에선 깜빡했지만 요 구성 요소 갖고 청구항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되실 때에는 이렇게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청구항을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만들어 보라고 지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 챗봇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AI 모델 이름이 페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도 뭐 챗GPT나 제민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자체 LLM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 챗봇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명 명세서를 리뷰하실 수 있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특수한 요청이어서 저희가 최근에 추가를 한 기능이기는 한데요. 이제 논문 같은 거 이거 발표 내일 모레인데 빨리 출원해 주세요라고 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위해서 뭐 논문 워드 파일을 올리면은 그거 갖고 임시 명세서를 만들어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발표 장표를 올려서 그 발표 장표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선 임시 명세서를 만들어 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새롭게 추가한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시 명세서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생성형 AI가 만들어주는 그 결과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 명세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임시 명세서 형태에서는 발명자가 제공한 자료가 최대한 누락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번역문, 실제 특허팀에서 번역문을 리뷰하시는 니즈가 어느 정도 높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번역문 리뷰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또 좋은 UI 갖고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두었고요. 요게 이제 저희도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 일본에 났던 기사고요. 일본에서 AI 활용으로 특허 번역의 출원 비용을 40% 절감했다라는 기사가 벌써 뭐 한 2, 3년 전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실제 도요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요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본 대기업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피셜하게 컨펌을 받은 회사가 도요타여서 도요타를 예시를 든 거고요. 도요타에서는 해외 출원할 때 특허 번역문을 대리인한테 바로 안 맡깁니다. 바로 안 맡기고 AI 번역 기업한테 이거 AI 번역문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한 다음에 그 납품된 결과를 대리인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비싼 번역 비용을 조금 낮춰서 우리가 이렇게 AI 번역문을 제공을 하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번역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번역 비용을 30-40% 좀 낮춰서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AI 번역문 납품이 구글이나 디벨에서 번역한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대리인 입장에서는 내가 구글이나 디벨 갖고 AI 번역문을 만들어도 되는데 그거를 출원인이 해서 준다라는 이유만으로 30% 40%의 비용이 절감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리고 일도 대충 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요 구조가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번역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AI 번역문을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훨씬 더 좋고 정확한 번역문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만든 AI 번역문의 특징이 구성 요소 번역의 통일성을 100% 보장하고요. 번역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제로입니다. 아예 누락이 없게 번역을 할 수 있고, 뭐 첨자물이나 아래 첨자 있잖아요. H2O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기계 번역 이용하시는 업체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가 첨자가 이제 바뀌어서 명세서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도 발생이 되지 않게 AI 번역문을 납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번역문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AI 번역문을 만든 거의 대부분은 뭐 한영 번역의 예를 든다면은 뭐 관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단복수를 바꾼다거나 요 정도의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없는 번역문을 그러니까 출원을 해도 문제 없는 수준의 번역문을 저희가 AI 번역문으로서 납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저희가 납품을 한 결과고요. 요 왼쪽에 있는 영역은 구성 요소 번역을 뭐 이제 A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 과거 특허 문서에서 A로 번역했던 근거를 찾아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보이는 화면은 이렇게 중요 구성 요소들을 하이라이트를 한 상태에서 문장 단위로 매칭된 결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완성된 번역문 형태의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결과가 AI 번역문의 그러니까 완성된 납품 결과가 아니라 AI 번역문의 납품 결과로서도 이렇게 다 세팅이 돼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번역 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기업이라면은 한번 이런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기업에서 클라우드형 AI 모델을 사용해도 괜찮은가라고 하면은 뭐 선택의 폭이 많아집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저희 내부 AI를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필요하면 챗GPT, 필요하면 제미니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그냥 버튼 하나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꿀 수 있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특허팀 내부에서 뭐 에이전트 같은 걸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온프레미스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내망에 이제 AI 모델을 돌리기 위한 충분한 이제 그런 리소스가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돌리고 있는 그 모델 중에 하나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게 H100이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 8장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그래픽 카드가 지금 시세로 한 4천 몇백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 8장 들어가면은 일단 하드웨어 세팅하는 데만 3억 얼마가 들어가는 거여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유가 있으시면 사내에다가 이런 AI 모델들, 오픈AI AI 모델을 심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IP 서비스를 같이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는 온프레미스처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금 업력이 이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니즈가 다양하고 시장 상황이 기업마다 상황이 달라서 크게는 이제 온프레미스냐 사스냐,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AI를 이용을 하시느냐 아니면 내부 AI를 이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 대응 가능하게 저희가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각 케이스에 맞는 저희가 레퍼런스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서버는 그러니까 AI 모델은 우리 회사에 있는 모델 쓰는데 대신 시스템은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IP 에딧을 넣어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맞춤형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줘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생성형 AI를 이용을 한 특허 문서 작성 시스템
개발을 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 사스 플랫폼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 밑에 있는 현대오토에버와 트랜시스 캐피코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저희가 요 계약을 맺을 때 현대자동차 그 전 그룹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보안 검증 프로세스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스 툴 중에서는 최초로 저희 서비스가 통과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저희 툴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저희 IP 실무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지사랑 중국 베이징에 저희가 지사를 내고 지난주에 이제 일본 전시회하고 중국 전시회가 있어서 거기도 참가해서 저희 서비스를 소개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게 2025년 AI 그 오픈웨인 모델들이 나오는 출시 스케줄인데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같은 작은 업체들이 AI를 새로 만들어서 챗GPT보다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한 10,000원 정도 벌고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업체들이 AI 모델을 직접 만드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이 오픈웨인 모델을 얼마나 잘 커스터마이징을 잘 하고 서비스에 잘 녹여서 쓰느냐가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이렇게 새로 나오는 모델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는 저희는 예전에 막 10만 건, 20만 건 넣어서 학습했어요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정말 잘 만들어진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선 학습을 최소화하는 시대여서 저희는 파인 튜닝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이 레그라는 프레임워크를 충분히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빠르게 새로운 모델들 테스트해서 저희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 시점 기준으로 저희는 QN3라는 모델하고 그 알리바바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메타에서 만든 라마4, 그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젠마3 이렇게 저희 서비스의 각 기능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발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 부스도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